제가 작년에 1년 공부하고 수능 4개 틀리는 공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약 33만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 약간 더 개정하고 새롭게 보완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저는 1년을 2016년에 처음 시작 공부를 해서 2017학년도 수능 있죠. 16년 말에 시행됐던 거. 여기서 경기대 정도 간 점수를 받았어요. 원래 평균 5등급이었고 경기대 간 점수를 받았다가 여기서 내년을 더 공부해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연세대학교를 가는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3 학생분들이 1년 만에 갑자기 제로 베이스에서 1년 만에 공부해서 4개 틀리는 공부법으로 오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1년만 딱 공부해서 막 평균 5, 6등급이 1년만 딱 공부해서 그 실력을 갖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에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독학 재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역인데 혼자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자, 저는 점수, 그러니까 실력이죠. 실력은 무조건 누적 공부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여러분이 평균 5등급이야. 근데 내년 수능 목표가 평균 2등급 정도를 맞고 싶어. 그럼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4시간씩 300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애가 평균 3등급인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죠. 2학년 때 4등급대로 시작을 해서 하루 10시간씩 매일 공부했어. 그리고 고3 때도 하루 10시간씩 매일 공부해서 결국 얘는 평균 2등급이 맞는 거에 성공하고 얘는 3등급 정도로 끝이 나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적 공부량이 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3 때 갑자기 1년 열심히 공부한다 쳐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루 14시간씩 300일 동안 맨날 하는 사람도 전체 수험생 중에 몇천 명 안 되겠지만 14시간을 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고 장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14시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았어. 실패했어. 실패했을 때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라고 한탄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적 공부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재수하는 1년 내내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 말이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맞는 말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고1, 2 때 그리고 이전의 기간 재수하는 분들은 고3 때 열심히 한 게 재수할 때 점수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내용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누적 공부량도 높은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라고 말하실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절대 다수는 누적 공부량만큼 자기 점수가 나와요. 단지 누적 공부량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 해 했던 공부만 감안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한선 없는 그런 목표를 잡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평균적으로 전 과목을 2등급에서 3등급을 올리는 게 맥스 목표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5등급이라면 평균 2등급에 다 맞추는 거를 현실적인 최대 목표로 잡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전 과목 5등급인 애가 1년 만에 전 과목 1등급이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어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했던데요. 그 사람만 했어요. 진짜. 그 해 그 사람만 했을 정도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표본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거로 공부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5등급에서 경기대 가는 표본도 매우 적다고 생각해요. 몇천 명 안 됐을 거예요. 저 해에도. 경기대 가기 힘들거든요. 그냥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야 평균 5등급인 애가 그 다음 해에 경기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경기대, 가천대, 인하대 라인도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누적 공부량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만약에 고1 때 공부를 하루 10시간씩 맨날 했어. 그러면 갑자기 14시간씩 늘릴 필요가 굳이 없기는 하죠. 본인 점수도 웬만하면 2등급 이상 되어 있을 테니까 굳이 갑자기 늘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고1, 2 시절 되돌려 보면 하루 평균 시간 막 공부 시간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 막 2시간, 4시간이고 이 시간에 막 인터넷 들어가서 내 인생의 레전드다 이런 거 올리고 있어. 그러면은
올해라도 공부량을 갑자기 팍 늘려야 돼요. 물론 그게 어렵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루 14시간씩 공부를 갑자기 늘리는 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시작할 때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14시간을 앉아 있어요. 유전자가 내 이전의 인생이 14시간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4시간에서 매주 30분씩 30분에서 1시간씩 늘리자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공부 시간을 5분씩 맨날 늘리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5분씩 늘리는 것 자체는 할만해요. 5분씩 늘리면, 왜냐면 체감이 안 되잖아. 5분씩 늘리면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관리형 독서실을 가든 뭐 이돌 이런 데를 가든 해서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공부 규칙 시간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늘리거나 10분씩 늘려서 차츰차츰 한 달에서 2달 이후 한 3월에서 4월쯤 있죠. 아니면 적어도 한 6월쯤에는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씩 늘려서라도. 그렇게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평균 5등급인 애가 갑자기 2등급이 되는 게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는 표본도 1년에 몇천 명 안 돼요. 전체 수험생이 수십만이라고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적 공부량이 쌓여야 실력이 나오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하는 나는 하루에 한 10시간씩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었어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뒤져도 성적 안 오릅니다. 그렇게 하면.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절대 안 오릅니다. 14시간씩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독학하시거나 자퇴하고 정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고3분들한테 권고를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실력의 99% 정도 있죠. 99%는 누적 공부량 있죠. 누적 공부량이 결정하는데 이 누적 공부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기상 시간이랑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것과 매일 일정 시간을 공부하는 거를 유지하는 거. 이건 뭐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가서 등원을 해서 하거나 어쨌든 일정 시간 확보랑 기상 수면 시간 고정 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야 누적 공부량이 늘어요. 내가 어제는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뭐 밥 먹고 씻고 해서 학원에 갔어.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앉아있는 시간이 대략 1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도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렇게 될 거고 그날은 잘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늦잠을 1시간 잤어. 오전 8시에 일어났어. 그럼 그런 애들은 공부량이 계속 요동쳐요. 어떤 날은 10시간 하는데 어떤 날은 8시간 하고 어떤 날은 14시간 했다가 어떤 날은 6시간 해. 이러면 안 돼요. 10시간을 차라리 매일 유지하는 게 나아요. 10시간을 차라리 매일 유지하는 게 나으니까 이거 제발 고정하세요. 고정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적 공부량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올해 갑자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면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를 14시간씩 하려면 안 되니까 5분씩 10분씩 아니면 좀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30분씩 매일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고정해야 된다. 이게 제가 작년에 올렸던 그 10분짜리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권고 드리고 싶은 게 계획 있죠. 계획을 한 번에 짜지 마세요. 한 번에 짜봤자 절대 다 못 지킵니다. 계획은 공부 계획 있죠. 그날 할 공부를 그날 아침에 정하세요. 그냥 아침에 한 5분에서 길면 20분까지 투자해도 좋으니까 그날 할 공부를 그날 아침에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월요일에 아침에 막 공부를 패기롭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계획 아니면 일요일까지 계획을 다 짜놔요. 그게 절대 안 지켜집니다. 월요일에 어떤 공부를 계획이 이 정도로 4줄로 정해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자기 생각보다 원래 인간이 자기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현실에 대한 객관성이 처음 공부할 때는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줄 중에 4줄 중에 한 3줄만 달성을 하고 네 번째 줄은 달성을 못했어. 자기가 10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그러면 화요일에는 한 3줄로 써보는 거야. 한 줄을 줄여서. 왜냐면 10시간을 공부해도 다 못하는 공부량이면 자기가 공부량을 잘못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10시간을 했는데 좀 부족해. 이 정도를 약간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요일에 가서 그날 아침에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공부량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좀 하지 마시고 그날 아침에 하루 동안 뭘 공부할지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하면서 계획도 짜고 또 아침에 가자마자 국어 질문 읽거나 수학 문제 풀면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날 할 공부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부에 들어가면 집중도 좀 잘 되고 또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학 문제 안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뭔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약간 그런 심리 조절도 되고 이제 그날 밤에 공부 마치기 전에 한 5분 있죠. 그날 세운 계획을 잘 실행했는지 내가 너무 과하게 잡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공부 시간에 비해 공부 계획량을 너무 적게 잡진 않았는지 내 과목별 공부 밸런스는 맞는지 한 5분 정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그 전날에 성찰했던 거를 바로 반영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수많은 시간, 기상 시간 고정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 공부 시간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누적 공부량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공부 시간을 늘려서 10시간, 14시간씩 확보해야 수능이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말까예요. 이렇게 해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아니 쌤은 이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 얻지 않았나요? 원하는 결과 못 얻었잖아. 원하는 결과 1년 만에 못 얻었으니까 한 번 더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하루에 10시간이면 충분하다, 8시간이면 충분하다, 12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지금 내 실력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계획량을 딱 잡아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아 내가 어제는 5시간을 했는데 왠지 내일은 6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늘려보는 거야. 계속 5시간만 하는 그런 상태로 남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대한 6시간, 7시간 해서 많이 늘려서 14시간, 16시간 만들어 보고 아 나는 학교 수업 때문에 도저히 14시간, 16시간은 못 만들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아 10시간은 만들 수 있잖아. 솔직히 10시간은 만들 수 있잖아. 10시간, 12시간은 뭐 수업 시간 외에 자습 시간이랑 이런 거 쪼개서 만들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을 왜 공부 시간에서 빼는지 모르겠어.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 받아 적고 들으면 또 그 개념이 복습이 되는 거잖아. 나는 오늘 막 기하 개념을 공부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공통수학 개념 설명해 주면 그냥 공통수학 개념 필기하고 복습하면서 들으면은 그날은 공통수학도 공부하고 기하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누적 공부량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니까 학교 수업 들어야 되는 분들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자기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특히 누적 공부량 관련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나는 이만큼 진짜 많이 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부분도 맞아요. 그 부분도 맞는데 이거를 줄이면 더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이거를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줄이면 무조건 안 좋아. 그거는 확실해.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